개론서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색펜 공부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구 전공역사의 구영모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경기도 역사임용에서 차석으로 합격하신 우리 김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서는요, 대학교 졸업하시고 1년여간의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내시고 전공 점수를 무려 70점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보셨을 때는 보다 점수가 거의 2배가량으로 상승을 하셔서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그 비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현주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에 경기도에서 합격을 한 김현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들께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께서는 그 대학교 다니실 때는 약간 반포기 상태로 보셨다라고 합격수에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셨는데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오른 그래서 전공 점수를 무려 70점이나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로 뽑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김현주 선생님 합격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문구가, 본인을 애매한 계획주의자라고 표현하신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도 막막하고, 어떻게 지켜 나가는지도 되게 막막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애매한 계획주의자라고 소개를 했냐면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세웠던 원칙들 안에도 포함되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세웠던 원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은 그날 무조건 복습한다입니다. 강의를 들은 것은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도 제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공부하지 않으면 제 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목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조화롭게 확보하자였습니다. 조화롭다는 김태규 선생님이 정해주신 원칙 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즉 동양사, 서양사, 세계사를 역교론이나 한국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과목별로 고르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입니다. 물론 계획을 전부 다 완료하면 너무 좋죠. 행복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량을 잘못 계산해서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던 적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목표가 특히 구영모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구영모 선생님께서 주시는 프린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이뤄낸 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계획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 제가 애매한 계획주의자라고 소개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을 반드시 주 4회에서 5회 이상 한다입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 자신이 건강해야 집중력도 좋지만 또 제 자신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해요. 살이 실제로 덜 쪘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만큼 귀한 길을 걷고 계세요. 이러한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이쁘게 가꿔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이 운동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기도하고 큐티한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기도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김현주 선생님께서 5가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공부가 심신이 굉장히 많이 지치는 건데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굉장히 휴식도 주고 또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수강생분들한테 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저조차도 시간이 쫓긴다는 이유로 많이 미루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운동 시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라던가 이런 건 없으셨는지 또 그런 운동들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제 몸 상태에 상당히 좌절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개수도 몇 개 안 나왔고 그 30분을 채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이 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특히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꾸준히 해갔어요. 조금이지만. 그런데 그 결과 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운동은 저는 주로 집에서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주로 집에서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한 것이고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20-30분씩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셨다라고 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운동하면 왠지 헬스장이든 어디든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다니다 보면은 왠지 또 비싼 돈을 주고 PT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하시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는 또 마음을 단련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분노가 일 수도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날 수도 있고, 이 시험지에 대해서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렇게 좀 마음에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명상이나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종교가 저처럼 없으신 분들도 개인적인 명상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들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상 깊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런 자세들이 저 같은 이런 목적지향적 인간에게는 조금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공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3, 6월 달에 공부의 중점은 어디다가 두셨는지 또 어떠한 책들을 보셨고 얼마나 읽으셨고 어떤 데 방점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은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반인 만큼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개론서 회독수를 최대한 늘려가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론서를 읽고 그 내용을 단권화를 하는데 그 단권화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단권화가 저는 끝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놓치는 쟁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 지식 수준에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세세하게 완성도를 높여나가자. 그 이후의 과정은 7, 8월에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었던 책들은요, 물론 개론서 회독수를 최대한 늘리자라고 했지만 생각만큼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커리큘럼에서 제시해 주셨던 그런 기본서들을 1에서 2회독 혹은 교과서를 1에서 2회독 하는데 그쳤던 것 같고요.
대신에 꼼꼼히 그래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색칠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색깔 위기에 따른 색칠을 처음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칠해야 되는가, 무엇을 칠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두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 해독수가 나온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 근현대사와 같은 그런 심화 서적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구영모 선생님께서 혹은 김태규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는 프린트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애초에 제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시도할까 하다가 결국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지금 3, 6월 달에 김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가장 기본에 집중하라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론서들, 그리고 회독수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서 두 번 보고 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봐야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보시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공부,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점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이런 기본에 가장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심화 서적도 받을 것 같고 또 막 예를 들면 뿌셈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한국사 서적들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남들이 많이 보는 가장 출제의 가장 기본 바탕에는 교과서 그리고 기출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공부 방법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70점 맞으신 분도 뭐 개론도 회독수가 막 10번, 20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한 번, 두 번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런 기본 개론서들을 전반적으로 다 1, 2회씩 3, 6월 달에 봤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론서 읽으실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론서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읽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바로 색펜 공부법입니다. 색펜 공부법은 제가 일종의 폴더 정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방대한 파일과 자료들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폴더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기 쉽습니다. 이처럼 시험 때도요, 여러분, 어느 폴더에, 내 뇌에 어느 폴더에다가 이 지식을 저장해 놨지? 라는 것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색펜을 썼던 겁니다. 우리 뇌는 어쨌거나 컴퓨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폴더를 만든 게 바로 색펜인 겁니다. 색펜의 위계는 주로 연보라, 핑크, 하늘, 주황, 민트, 빨간 볼펜, 검정 볼펜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따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은 내가 이 개론서에서 해당 챕터에서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지가 시각화돼서 나타나요. 사실 이거는 해보시면은 정말 느끼실 텐데 그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더 궁금하시면 제 합격 수기에 있는 사례들, 사진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주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내 뇌에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줬는데 사실 저도 제 머리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실 공부법과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방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이렇게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한 내용은 내 머릿속에 어느 폴더에 지금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기억력 증진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암기 이런 거 대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상위권에 입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나 색깔을 칠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일종의 규칙을 마련을 하고 그 규칙에 의거해서 어디에 지금 이런 내용을 넣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해당 개론서에다가 시각화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만의 이런 방법론을 확립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제목, 대제목 이런 데다가 뭐 핑크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제목에도 칠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선생님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개론서 다 1회에서 2회씩 읽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공부 시간 확보 과정에서 많은 양을 하시려면은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는 일주일에 80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5 정도로 확보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기별로 편차가 있기는 해요. 저도 어쨌거나 백신을 맞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채웠던 주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본인께서 세우셨던 그런 시간 그리고 계획들이 다소 어그러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만 계속 확보된다면요. 네, 그래서 80시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12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8시간을 하시면 80시간이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선생님들보다 제가 느렸을 거예요. 저는 6시 40분에서 7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어났을 때도 있었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동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공부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오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점심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일과가 마무리 지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사실 80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씩 공부를 하시고 또 일요일에도 교회도 다니시면서도 또 그날 오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만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에 붙여놓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